안녕하십니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가장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일을 꼽으라면 단언코 저희 어머니가 모욕을 당했던 그때 그날을 꼽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괴로웠네요. 제가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치욕적인 말을 했으니까요. 때는 바야흐로 3년차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던 때 새로운 회사에서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어요. 저희 둘이 직급은 달랐지만 입사한 시기가 같아서 서로 의지하고 밥도 먹고 상사 뒷담화도 하면서 점점 정이 들었고 연애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저희의 연애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1급 비밀이었고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이 연인이 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겠습니까? 마치 첩보 작전처럼 같이 출퇴근해놓고 시간차 간격으로 사무실에 들어가고 여자친구에게 간식을 줄 때도 한가득 사서 팀원들에게 전부 돌리곤 했죠. 그래도 척박했던 회사 생활에 한 줄기 빛이 생긴 그런 몽글몽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비밀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창한 건 아닌데 회사 건물 1층 입구 쪽에 김밥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제가 여자친구와 손잡고 걷다 몇 번 어머니에게 들킨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곤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미 첫인상만으로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착해 보이더라. 어쩜 그렇게 예쁘고 똘망똘망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저를 응원해 주셨고 믿어 주셨어요. 그런 쿨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정말 소박하고 순수한 타입이었거든요. 이런 여자친구라면 제가 어떤 모습이든 저를 사랑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잡고 여자친구에게 저희 어머니의 정체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기야, 우리 회사 밑에 김밥 파는 아주머니 알지? 당연히 알지. 내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서 김밥 사 먹잖아. 그분이 사실 우리 엄마야. 진짜? 말을 못한 건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우리 엄마가 괜히 아들 일하는데 피해줄까 봐 모른 척하라고 하시더라고. 자기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괜히 자기가 불편해할까 봐 말 못하다가 타이밍을 보다 보니 이제 말하게 됐네. 진작 말해주지. 그랬으면 더 공손하게 대했을 텐데. 에이 무슨. 우리 엄마는 자기를 엄청 좋게 보고 계셔. 나를 아셔? 예전에 우리 회사 근처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산책했잖아. 그때 손잡고 있는 거 엄마가 보셨나 봐. 어머 진짜? 너무 부끄럽다. 이젠 회사 근처에선 조심해야겠네. 혹시 불편하진 않아? 뭐가? 좀 그렇잖아. 가까운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있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갑작스럽긴 한데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잖아. 근데 정말 대단하시다. 평생 동안 김밥 팔아서 오빠를 키우신 거야? 그걸로 어떻게 자식을 키워? 정말 존경스럽다. 거기 자릿세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과는 달리 여자친구는 호의적이더라고요. 사실 저한테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 엄마가 김밥을 팔고 계시면 친구들이 저한테서 참기름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놀려대곤 했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무례하고 개념이 없는 거였지만 그때는 그게 정말 상처였네요. 그 상처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가정사에 대해서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의 기억이 저를 이렇게 만든 셈이었죠. 아무튼 여자친구의 그 반응을 보고 느낌이 왔습니다.
반드시 결혼은 이 여자와 해야겠다.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여자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더 돈독해졌고 한층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진지한 교제로 넘어가게 됐죠. 말은 비밀 연애였지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 딱히 숨기지 않았습니다. 딱히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연애를 이어나가다가 프로포즈까지 하게 됐네요. 결혼을 결심할 때까지는 여자친구를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겠다는 게 제 신조여서 프로포즈 후 드디어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갔고 저희 엄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연애도 관심이 없고 주말에도 밖에 잘 나가지 않던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엄마는 너무 좋으시다면서 제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농담식으로 반품은 안 된다. 기억해라. 응? 하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딸인데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며 앉아만 있으라고 하고 부엌에서 이것저것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거들었어요. 여자친구는 서성대며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황했지만 이것도 우리 집 문화니 이해해야 한다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살 때부터 각시한테 이쁨 받으려면 요리도 잘해야 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익히게끔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조기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 중에 살림으로 친다면 제가 상위 1% 안에 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고 일이 순차적으로 잘 풀릴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이 바로 제 예비 신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도 다투지 않던 저희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때는 여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 대접을 해줄 때였습니다. 한창 분위기가 좋다가 친구분 중 한 분이 제 여자친구에게 시어머니를 될 분은 그럼 직업이 어떻게 되셔? 가정주부신 건가? 하고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물쭈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밥 장사를 하신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제 말을 가로채며 먼저 대답을 해버렸어요. 가정주부셔. 성격도 진짜 차분하시고 교양도 있으시고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나 정말로 시어머니 잘 만난 것 같아. 시댁 가면 부엌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신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지? 혹시 숨기고 싶은 건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심경이 복잡해졌네요. 결국 그 자리가 끝난 후 도저히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던 제가 먼저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아깐 왜 숨겼어? 뭘? 우리 엄마 김밥 장사 하잖아. 왜 가정주부라고 했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어머님이 김밥 팔고 계시는 곳에 내 친구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 괜히 서로 불편해질까봐 숨긴 거지. 별다른 뜻은 없었어. 서운했어? 난 살면서 엄마 직업 숨긴 적 단 한 번도 없어서 약간 당황하긴 했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김밥 장사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래? 그거야 엄마 자유지 않을까? 그건 왜? 불편해서 그래?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도 다 키우시고 장가도 보내시는데 이제는 슬슬 집에서 쉬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솔직히 좀 그렇잖아. 회사 1층에서 김밥 팔던 아주머니가 우리 결혼식 혼주석에 앉아 계시면 직원들도 놀랄 거 아니야. 놀라기야 하겠지만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걸 가지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설마 김밥 파는 시어머니를 숨기고 싶을 만큼 창피한 거야? 오빠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게. 나는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 회사 다니는 아빠, 가정주부인 엄마.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지. 그래서 나한테는
김밥 장사하시는 시어머니가 약간은 생소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텐 낯설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는 게 망설여졌던 거야. 진짜 다른 의미는 없었어. 생소하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힘겹게 맞춰가는 과정 아닙니까? 속상하고 기분이 좀 안 좋긴 해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왔으니 생각하는 게 다르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어머님은 가정주부, 아버님은 중견기업을 다니다 퇴직하고 평범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저희 가정의 모습이 약간은 낯설 수도 있겠다고 이제 서로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지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빠, 혹시 어머님이 합가하자는 말은 안 하셔? 난 합가는 싫은데. 그리고 용돈은 양가 부모님한테 공정하게 드리기로 한 거 잊지 마. 합가는 무슨. 아들 빨리 내보내고 혼자 사시려고 벼르고 있는 분이야. 알아서 혼자 잘 사실 거야. 자기가 걱정하는 그런 거 없을 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용돈도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지. 결혼하고 딴 말하기 없기야? 약속해.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불안한 거 없어. 단지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딴소리 할까봐 그래.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날 그렇게 몰라?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남자들은 결혼하면 갑자기 효자가 된다고. 그런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야.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모두가 친부모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오빠는 어머님 한 분이고 우리 집은 두 분이잖아. 양쪽에 똑같이 용돈을 드리기보단 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드렸으면 좋겠어. 이런 세세한 것들도 정확하게 정하고 결혼했으면 해. 솔직히 우리 집에선 귀하게 키운 딸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시겠어. 우리 쪽에서 많이 양보하는 만큼 오빠도 양보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더 양보할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게 당연하잖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다면 얘기해줘. 각서라도 쓸까? 결혼 전에 서약서 같은 거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래, 뭐 정 불안하면 그렇게 해. 근데 요즘 자기 좀 이상한 거 알아?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말해줄 순 없어? 나랑 결혼하면서 생각이 많아진 거야? 그런 부분들은 결혼 준비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 이게 맞는 걸까 싶고 후회하면 어쩌나 싶고. 나도 결혼이 처음이고 모든 게 낯설어. 하지만 함께할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거야. 자기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 미래가 기대되지 않아? 뭐가 그렇게 불안한 건데? 결혼이란 게 배우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집안과 집안과의 만남이라는 거 오빠도 알잖아.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야.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말을 돌려서 표현하긴 했지만 여자친구는 한마디로 우리 집과 자신의 집이 격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불안했고 조급했던 거겠죠. 저희 집을 거지 취급해버리는 여자친구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눈치가 없었던 저는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여자친구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했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확실히 짚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답답한 남자친구는 자꾸 모르쇠로 일관하니 본인이 속물이 된 것만 같고 그랬겠죠. 그때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파악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저희의 결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희의 결혼 준비에 브레이크 신호가 몇 번이나 닥쳐오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인 여자친구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시어머니가 없었잖니. 그래서 나는 시댁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 내가 못 받은 사랑만큼 며느리에게 베풀어 주는 게 내 소원이었단다. 그러니까 너도 잘해.
보잘것없는 우리 집안에 시집 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결심이니까. 하지만 엄마의 애정어린 배려를 여자친구는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어느 날부턴가 회사를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후문으로 돌아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마치 저희 엄마와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피해 다녔습니다. 자기 말로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엄마를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원래 직원들 지나갈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도 대놓고 피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항상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오빠한테서 김밥 냄새가 나 하며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 트라우마를 건드린 말을 여자친구가 해버린 것이죠. 하지만 웃고 넘겼습니다. 대놓고 서운함을 표출하자니 쫌생이가 되는 것 같고 화를 참자니 억울해지고 김밥을 파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싶어 때로는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습니다. 그 전에 큰 사건이 터질 줄은 몰랐네요. 그날은 저희 회사의 비상이 걸린 날이었어요. 바로 여자친구가 대형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회사 직원들이 단체 야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거든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걱정이 됐는지 밥은 먹었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다 같이 굶어가면서 일을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하니 엄마가 알겠다고 하시면서 한참 후에 김밥 100줄을 싸서 회사로 오셨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고생한다고 손수 김밥을 말아서 올라오신 겁니다.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고맙게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저희 엄마를 끌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은 탓에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말았죠. 그 안에서 날카로운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여기 일하는 곳이에요. 공과 사는 구분하고 싶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유, 놀랐지? 미안해. 우리 며느리가 야근하느라 고생한다길래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밥도 안 먹고 일만 하고 있다며. 제가 왜 며느리예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아, 쪽팔리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이 풀리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힘겹게 하는 건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걸 보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여자친구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도 똑같아. 어머님이 회사에 오기 전에 말렸어야지. 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지금 너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진 거 안 보여?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지금 누구 때문에 야근하고 있는데? 알아서 주전부리 사서 돌리진 못할 망정 애써 김밥까지 싸운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뭐? 쪽팔려? 결혼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 힘들다고 김밥까지 싸오셨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니야? 누가 오빠랑 결혼한대? 뭐? 나 안 그래도 요즘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왜 자꾸 밀어붙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냐고? 직원들 다 보는데 김밥 장수 아줌마가 나한테 며느리라고 하면 내 심정은 어떨 것 같은데? 왜 사람 초라하게 만드는 건데 왜? 가뜩이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작아지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엄마가 창피하다는 거지? 오빠는 여태껏 단련이 됐을진 몰라도 난 아니야. 나한텐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야. 그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일하는 곳에 불쑥 찾아오냐고? 나한텐 이게 배려가 아니라 무례한 행동으로 느껴져. 그럼 나랑 결혼 왜 하겠다고 한 건데?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엄마 대단하다며 존경스럽다며. 아, 몰라. 나도 분명 그랬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하니까 자꾸 마음이 요동치는 걸 나더러 어쩌라고.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이나 바뀌는 걸 어떡해.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나더러 회사를 어떻게 다니라고?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오빠랑 어머님 때문에 나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게 생겼잖아. 누가 김밥 먹고 싶대? 난 배도 안 고팠어. 여자친구는 갑자기 소리를 질러대더니 분을 못 참겠는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김밥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더라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걸 왜 쓰레기통에 넣었나? 사장님은 잔뜩 화가 나서 제 여자친구에게 다가오더니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멀쩡한 김밥을 쓰레기통에 넣었냔 말이야? 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문한 김밥인데 왜 함부로 쓰레기 취급을 하냔 말이야? 네? 이거 사장님이 주문하셨던 거예요? 그래. 직원들이 야근하느라 고생하는 것 같길래 내가 이분께 주문을 넣었다.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면서 예비 며느리 실수해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돈까지 거절하셨어. 내가 김밥을 주문한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사장님이 주문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줍겠습니다. 여자친구는 벌벌 손을 떨면서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김밥을 다시 줍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저희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여사님, 죄송합니다. 애써 김밥까지 싸우셨는데. 아유,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곳엔 함부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막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사님만큼은 회사 곳곳을 누비고 다니셔도 되지요. 건물주님이신데. 명절 때마다 보내주시는 한우 세트 항상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보내주지 말아요.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챙기고 그러나. 아유,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더 신경을 써야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밥을 줍던 여자친구의 손이 멈칫하더라고요. 여자친구에게는 언젠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끝내는 하지 못했던 그 말이 이런 식으로 밝혀지게 됐네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건물의 소유자가 저희 어머니라는 사실을 꺼내지 못한 이유는 어쨌든 건물주의 아들이니 낙하산으로 회사에 들어왔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일단 숨긴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이 가족의 것이긴 하나 제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굳이 밝히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는 결혼을 준비하며 차차 오픈을 할 생각이었죠. 아무튼 그 사태는 사장님의 등장으로 대충 마무리가 됐고 야근을 이어서 했지만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슬며시 다가와서 묻더라고요. 이대리, 진짜로 아까 그 여사님이 이대리 어머님이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말을 안 했어. 저분 유명하시잖아. 저희 어머니가요? 그래. 어머님이 그 사장님 맞지? 그 김밥 말아서 주상복합 아파트 2채 건물까지 산 전설의 김밥 아줌마. 저번에도 창립 기념일날 김밥 돌리셨잖아. 저분이 어머님이면 굳이 여기서 일 안 해도 되지 않나? 아무튼 부러워. 눈치 없는 과장님께서 그 말을 사무실 안에서 하시는 바람에 전 직원이 다 알게 됐죠. 그중에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청첩장도 돌리기 전에 파혼하는 꼴을 직원들 앞에서 들켰으니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일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치자마자 잠깐만 얘기 좀 하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왔어. 일이 그래도 일찍 끝났나 보네. 엄마, 미안해. 응? 뭐가? 그냥 다 미안해. 에이, 뭐가 미안해. 생각해보니 엄마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아. 아무리 친하고 예뻐하는 예비 며느리지만 일하는 곳에 불쑥불쑥 찾아가는 건 좀 아니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전해줘. 엄마가 뭐가 미안한데.
나 그 사람이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아들, 엄만 다 괜찮아. 너가 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만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일은 너무 마음 쓰지 마. 아직 젊고 예민할 시기라서 그래. 엄마야 뭐 김밥 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고 소중한 일이지만 남들은 잘 모르잖아. 나는 우리 아들만 엄마 마음 알아주면 충분해. 그걸로 됐어. 너무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잖아요. 그날 밤 여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받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비로소 여자친구의 진면목을 알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 파혼을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여자친구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그렁이며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오빠, 왜 연락을 안 받아? 여기서 밤새 기다렸어. 왜 기다렸어? 어제 일은 정말 미안해. 사과부터 할게. 사과는 필요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네가 좋아하는 공과사 지키면서 동료로 지내자고.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 어머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김밥 그거 몇 푼 한다고 하루에 팔아봐야 얼마나 팔겠냐고 스스로 무시하고 폄하했어. 내 주변에는 평범한 직장인들 뿐이라 그런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겉모습도 좀 그렇잖아. 명품 하나 없으시고 입었던 거 또 입으시고 신발도 똑같은 것만 신으시고 그런 모습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했어. 그게 어머님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부러 보여주는 거라 생각했다고. 며느리한테 용돈 더 받으려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압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혼자 스트레스 받았어. 오빠도 알잖아. 나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너가 지금 아무리 변명해봤자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내뱉은 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거야. 나도 그땐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갑자기 사무실에 김밥 냄새가 삽시간에 퍼져가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회의실 가서 간곡하게 말한 거잖아. 간곡? 너는 쪽팔리다는 말이 간곡하게 들려? 좋게 말해도 됐잖아. 회의실 방음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 모시고 가서 소리를 질러대면 안 들릴 거라 생각했어? 나라면 일단 고맙다고 한 뒤에 나중에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서 말했을 거야. 오빠는 모르겠지만 여태껏 내가 어머님한테 충분히 돌려 말했어. 그날은 나도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뿐이야. 누군가에겐 배려일지라도 누군가한텐 부담일 수 있다는 걸 오빠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왜 말 안 했어? 뭘? 회사 건물 말이야. 어머님이 건물주라며. 그 정도는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말하려던 찰나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나는 엄마의 소유물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걸 한 번도 탐한 적이 없어. 물론 나한테 상속이 될 확률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와이프랑 의논을 하고 싶지 결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여자친구한테 세세한 것까진 말하고 싶지 않았어. 언제는 나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며 자꾸만 미루고 싶다며. 그거야 내가 오빠에 대한 사정을 전반적으로 몰랐으니까 그랬지. 내가 말했잖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일이라고. 내가 느끼는 불안함이 뭔지 알면 오빠가 애초에 말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우리 엄마가 돈도 없고 아들한테 빨대만 꽂고 살까봐 싫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잖아. 남들한테 시어머니 김밥 장사한다고 말하는 것도 쪽팔렸고 교양 있고 있어 보이는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었는데 알면 알수록 형편없는 집안인 것 같아서 실망했다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어. 나는 네가 우리 엄마 존경스럽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랑 결혼까지 해야겠다 마음먹은 거야. 존경스럽다는 말은 진심이었어. 그리고 김밥 팔아서 건물까지 사신 거잖아. 그게 어디 쉬워? 그러니까 오빠, 내가 오해했고 경솔했어.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나 스스로도 너무 한심해. 나 때문에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님까지 찾아와서 난처했었나 봐. 그때는 고맙다기보다는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 일부러 나더러 엿먹으라고 김밥 들이미는 건가 싶고 그 상황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졌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편해지고 정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막말이 나왔나 봐. 나는 잘 모르겠네. 소중한 사람일수록 아끼고 말도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여태껏 그렇게 살았어. 너랑 살아온 결이 달라서 그런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네. 오빠, 난 정말로 오빠밖에 없어. 어제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어. 나는 오빠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됐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응? 말했잖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혼 준비는 일단 멈추는 걸로 하자. 나도 한때 소중했던 인연을 가볍게 보내고 싶진 않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어.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젠 내가 정말로 잘할게. 오빠 헷갈리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간절했을 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니 제가 시들해지니 그제야 열을 올리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때는 제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천천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가 저희 엄마와 같이 있더라고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여자친구는 저희 엄마에게 염색약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부러 어머님이랑 잘 어울리는 색으로 사왔어요. 머리 감고 나면 2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김밥 많은 아줌마가 젊어지면 뭘 해? 에이, 어머님은 얼굴 자체가 동안이라 머리색만 좀 바꾸면 정말 30대라 해도 믿을걸요? 어머나, 30대? 아유, 말만이라도 고맙네. 이거 하고 저랑 쇼핑 가요. 어머님한테 잘 어울리는 옷으로 제가 한 벌 쫙 뽑아 드릴게요. 아니, 바쁜 애가 뭘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주고 그래. 둘이서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이제는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요, 솔직히 요즘 오빠랑 둘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머님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오늘 자고 가도 되죠? 내일 우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저희 엄마는 예비 며느리가 염색도 해준다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치 그날 받은 상처는 말끔하게 사라졌다는 듯 잘 지내시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희 엄마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까지 생각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고마움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없어졌구나 생각이 들어 괴로워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아주 소문이 이상하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저랑 친한 동료가 다가와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이, 이대리, 청첩장이 나오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 말을 들어야겠어. 나한텐 둘이 생각할 시간 좀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언제 이렇게 속도가 붙은 거야? 다시 재결합이라도 한 거야? 청첩장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청첩장 지금 찍고 있다고 돌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누가 그래요? 누구긴 누구야. 같이 결혼 준비하고 있는 지연 씨지. 정말로 지연 씨가 그렇게 말해요? 아직 예식장도 안 잡았는데 그게 무슨... 예식장? 이미 잡았다고 하던데. 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여자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주 당당하게 저한테 계획을 말하더라고요. 예식장 알아봤더니 성수기는 이미 꽉 찼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그날이더라고. 거기가 주차도 괜찮고 뷔페도 좋거든. 그래서 내가 냉큼 선점을 해버렸지. 예식장을 너 혼자 알아보고 예약을 해버렸다고? 오빠, 그리고 신혼여행은 하와이 어때? 흔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회사 생활에 찌들어서 제대로 휴식 시간도 못 가졌는데 거기 가서 바닷가에서 푹 쉬다가 오자.
괜찮지? 그리고 청첩장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지인 중에 디자인 관련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첩장도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주문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때?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응, 알아. 생각할 시간 충분히 가져. 난 그동안 결혼 준비할 거니까. 그리고 우리 결혼식의 축가는 오빠 친구 중에 성악가 나왔다는 그분한테 부탁해보는 건 어떨까? 주례는 없는 걸로 진행하면 좋겠어. 내 말뜻을 못 알아들었어? 넌 항상 일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는 건 너랑 헤어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잖아. 왜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해? 내가 내 결혼식에 대한 소문을 동료들 통해 들어야겠어? 오빠, 이미 늦었어. 회사에서는 이미 우리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라고 소문이 쫙 퍼졌고 양가 부모님도 자식 결혼시킬 준비만 하고 계셔. 이 일이 커질 대로 커졌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겠다는 얘기야? 나도 이렇게 혼자서 밀어붙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책임감 하나로 씩씩하게 해나가는 중이야. 그리고 그때 그 일은 어머님과 나 둘만의 문제였잖아. 우리 둘은 말끔하게 풀었어. 내가 사과했고 어머님도 받아주셨어. 나같이 예쁘고 야무진 며느리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시대. 그때 잠깐 내가 버릇없이 굴었긴 했지만 당사자가 좋게 받아주셨어.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사람이라면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욱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일로 나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잊었어? 오빠도 나 만나지 않았더라면 비혼으로 살았을 거라면서. 나도 그래. 오빠가 아니면 결혼이라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축복 속에서 결혼식 올리고 앞으로 잘 살자. 그렇게 소문내버리면 내가 꼼짝없이 결혼식 올릴 줄 알아? 잘못 생각했어. 그럴수록 나는 더 빠져나가고 싶을 뿐이야.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제야 알겠네. 넌 그냥 목적이 결혼이었던 거지? 나와의 관계 개선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 욱할 수 있지. 버릇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엄마의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인 김밥을 쓰레기통에 넣었던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 그냥 화만 내면 됐잖아. 그걸 왜 쓰레기통에 넣은 건데? 말했잖아. 그땐 나도 이성을 잃어서 어머님이 날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너랑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하더라도 난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겠지.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난 그런 끔찍한 기억을 아는 채로 살고 싶지 않아. 이제야 명확해졌어. 난 너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헤어지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회사에 소문 쫙 퍼진 거 몰라서 그래? 아무리 파혼이지만 회사 내에서는 이혼이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게 헤어지고 회사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러지 말고 오빠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쓰레기통에 김밥 버렸던 건 내가 진짜로 100번 1000번 잘못했어.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못 배워서 그래. 교양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백지 상태인 나를 하나씩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많이 노력할게. 지금도 나는 충분히 어머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느껴져? 나는 너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난 너한테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 너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없는 애정을 구걸하며 살 바엔 헤어지는 게 낫잖아. 애정 따윈 없어도 괜찮아. 부부가 무슨 사랑으로 살아. 의리로 사는 거지. 사랑? 그거 인연이면 사라져. 결국에 남는 건 의무감이야. 너한테 결혼은 그래? 사랑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결혼이야? 냉정하게 현실을 따지자는 거지. 그래. 현실을 따져보니 우리 집 정도면 결혼할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오빠, 우리 좋았잖아. 서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봐. 그래, 행복했지.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마음이 안 생기네. 여기까지만 하자.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 결혼 준비 조금만 더 했다가는 정말 난처해질 줄 알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오빠는 그냥 파혼하면 그만이지만 난 끝장이야. 회사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라고. 나 혼자 파혼녀 만들고 버릇없는 여자 만들면 다야? 난 여기 어렵게 입사했는데 오빠 때문에 퇴사를 하란 말이야?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퇴사는 내가 할 거니까. 안 그래도 이직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앞으로 회사 사람들한테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미 헤어진 사이에 청첩장 돌린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좀 껄끄럽네. 우리가 좀 더 솔직했더라면 이런 오해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오빤 너무 답답했어. 알듯 말듯 애매한 사람이었다고. 이제서야 솔직한 서로의 모습을 알아가자는 건데 왜 나를 버려? 오빠야말로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나는 오빠랑 헤어지면 긴 시간 동안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돼. 진짜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거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전부 나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혼당했다는 얘기 꺼내는 순간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내가 불효녀가 되길 바래? 그런 거야? 나한테 죄책감 심어주려고 하지 마. 나도 마찬가지야. 이별의 슬픔을 견디는 건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해내야 할 일이지. 서로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어. 그리고 파혼이 뭐가 대수라고. 만나다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지. 그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 나는 너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줄 생각이야.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어. 지금 회사에 퍼진 헛소문은 내가 정정하도록 할게.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직서 내고 회사 옮길 테니까 넌 아무렇지 않게 이 회사 다니면 돼. 너한테 피해주는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내 번호는 지워줬으면 좋겠다. 나도 지울 거야. 그렇게 결혼으로 이어질 뻔한 저희의 관계가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동료들이 청첩장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심스레 파혼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다들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한쪽은 결혼을 준비한다며 청첩장까지 인쇄했다고 했는데 한쪽은 파혼을 했다고 하니 혼란스러울 만도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렵게 엄마에게 파혼을 해야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끝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 때문이니? 엄마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서로 안 맞아서 그래. 우리 둘만의 문제고 잘 마무리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좀 더 번듯한 사람이었더라면 우리 아들이 고생을 덜 했을까? 무슨 소리야.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데. 우리 회사 대표님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우리 엄마라니까. 아들이 빨리 장가가길 바랬는데 파혼 소식 전해서 미안해. 나는 우리 아들이 행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걸로 만족해. 인연이라는 게 원래 아프게 떠나보낸 만큼 좋은 사람이 오더라. 그렇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직에 성공해서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자연스레 전 여자친구와 완전히 이별을 하게 됐죠. 저희 엄마도 이제는 김밥을 그만 말아야겠다고 은퇴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몇 년 전에 그만두시려고 하셨는데 우연히 제가 그 건물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겸사겸사 일하는 걸 조금 더 연장하시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엄마가 빨리 쉬었으면 했는데 동네 분들의 마음은 달랐나 봅니다. 단골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만드는 특유의 어묵 국물의 칼칼함이 좋으시다며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그 어묵 국물만 찾는 사람이 있었고 아이가 소풍을 갈 때마다 저희 엄마가 만드신 김밥만 먹겠다고 해서 멀리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주말이면 단골분들로 바글바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단골분들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해오신 게 아닐까요? 예전에는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일하냐며 잔소리를 하곤 했는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엄마에게도 평생 하던 일과 이별해야 할 유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천천히 정리를 하시며 단골분들과 이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신 뒤 평생의 일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엄마를 위해
제가 따로 감사패를 하나 마련해 드렸어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며 지내시라고 했더니 일단은 마음껏 늦잠을 자고 싶으시다며 몇 달 내내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왜 저는 살면서 엄마는 아침잠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파혼을 하고 이직을 하고 엄마의 진정한 노후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어질 땐 그렇게 아프고 힘들더니 정말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2년쯤 지나니 비로소 마음이 안정됐고 썸을 타는 여성분이 생겼고 지금은 조심스레 서로를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엄마 말대로 아픈 이별을 겪으니 좋은 인연이 찾아오더라고요. 만약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사연을 적으러 오겠습니다. 사연을 적으면서 홀로 저를 열심히 키워내신 엄마에게 또 한 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네요. 엄마의 노후 생활을 응원하며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